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역의 배달 라이더 분들이 배달 천사가 됩니다. 대구시가 배달라이더 협회 광역푸드뱅크와 손을 잡고 푸드마켓 배달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사업 이름이 푸드마켓이 집으로 배달천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부식품 나눔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협약에 따라서 라이더협회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직접 배달해주고 광역푸드뱅크는 대상자 선정과 봉사자 교육, 사업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구 지역에 생계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모쪼록 기부자들의 마음과 배달 라이더들의 이 따뜻한 온정에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서대구로 남평리대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남평리대거리 교차로 내 전차로 걸쳐서 적재물 있습니다. 조치 진행되고 있지만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상화로 상동시장에서 상동교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와룡로 와룡대교 내거리에서 와룡대교 삼거리 방향 삼거리 신호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 산격대교 신호 2번에 지나실 수 있습니다.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무태교 방향으로 침산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국채보상로 종각내거리에서 동신교 방향 종각내거리에서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70로 팔달고가차도 지나면서 팔달교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청수로 황금내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 차간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성북로는 원대오거리에서 성북교 교차로까지 통과속도 시속 12km 정도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는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아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31도, 포항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열대야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님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대구시정을 이끌 홍준표의 첫 시정개혁과제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8대 개혁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예. 인수위는 먼저 대구시 조직 중 3국 1본부 4과를 건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 조직이 현재 2실 12국 3본부 92과에서 3실 9국 2본부 88과 체제로 축소 개편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해체하는 대신 산하과들이 다른 실국에 재배치는 방식으로 개편됐는데요. 미래공간개발본부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 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다룰 미래 ICT국은 신설됩니다. 네, 통폐합되는 곳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기능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른 실국과 통폐합 방식으로 개편된 조직은 시민건강국과 녹색환경국,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등이 있는데요. 이들국은 제2대구의료원과 치수원 다변화,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준비가 핵심 과제입니다. 홍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한 시정 목표나 공약 관련 부서는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데요. 인수위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 50년 추진과를 신설해 시장이 직접 공직사의 혁신과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수위는 오늘 민선 8기 정책 제안과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제2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정책의 계속 중단 여부에 대해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정이 맞습니다. 나는 발표가 예, 나는군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홍준표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18년 동안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이 컬러풀 대구가 파워풀 대구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이 컬러풀 대구 축제가 이 파워풀 대구 축제로 이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최종 확정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홍준표 당선인이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최근에 파워풀 대구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구시 관계자도 이 브랜드 슬로건으로 이 파워풀 대구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이 축제, 축제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재단이 어제 축제 조직위원회를 열어서 명칭 변경안도 이 상정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인쇄물은 모두 컬러풀 대구 축제로 인쇄를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축제에 참가하는 또 일부 단체는 이미 이 파워풀 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축제 명칭까지 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이 당선인이 대구시 슬로건 교체를 주문하고 있고 이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 임기 동안은 이 슬로건 교체는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뭐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이 바뀌는 것이 축제를 얼마 안 남기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도 지금 취재 중인데 현장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실무자나 이 참여자들은 이 상당한 좀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 축제 이름이 바뀌게 된 게 2004년에 네. 우리 달구벌 축제였던 이 대구에 대표하는 축제가 명칭을 바꾸게 된 이후로는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또 바꾸게 됐는데 네. 어떤 뭐 논의 과정이나 숙고의 과정 없이 이렇게 이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게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파워풀 대구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축제가 게다가 한 10여일 정도 남았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네. 이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어떻게 좀 결정될지도 7월 1일 홍준표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과 함께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가 9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대구 달성군 도심 곳곳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낙서가 100여 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에만 화원읍과 육아읍 등 인도에 100개 이상의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화원 삼거리 일원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낙서 내용은 달성군 사저 가자인데요. 발견된 낙서는 동일 인물 한 명의 글씨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저로 가자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가자고요? 예, 낙서는 금속과 플라스틱 표면에 사용 가능하고 물에도 번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달성 지역뿐만 아니라 중구 국채보상로 횡단보도 인근 시설물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박 전 대통령 달성 사절을 간접 홍보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그 낙서면 상당히 많은 건데 예.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인도 낙서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2015년부터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행위만 강력 단속할 뿐 인도 낙서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처벌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낙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달성군청도 현재 물파스를 활용해 낙서를 지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낙서인 글씨입니다. 경우는 처벌이 글씨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렵군요. 어쨌든 뭐 지지든 반대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3일, 24일 이 대구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전국 133곳의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대학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이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거네요. 네. 예, 세미나 주제가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였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이 관련해서 어떤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나요? 네, 행사 중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규제로 교육부 대학평가를 선택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학생 충원율과 교육 여건, 부정 비리 등을 점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이 평가에서 탈락해 총장과 지역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부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학마다 많은 교직원이 평가 준비에 매달리고 있어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학의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세미나에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이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현행 대학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구조 개혁을 위해서 대학 평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지표를 정해서 대학이 통과하느냐 미달하느냐 식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은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개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폭넓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학 평가를 가장 먼저 철폐해야 하는 규제로 꼽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꼽았나요? 네, 대학 평가 다음으로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꼽았는데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대학 자체의 노력과 연계된 국가 장학금 이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데요. 네. 김원영 강원대 총장은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첨단 분야 교육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2009년부터 지금 14년째 대학 등록금이 좀 묶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이 등록금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지금 물가 상승기다 보니 이 규제를 푸는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지금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정도 등록금 동결에 대한 규제를 풀려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4년째 대학 등록금이 이제 동결돼 있다고 하셨는데 대학 등록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676만 3,100원인데요. 전문대학은 이보다 7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열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서 의학 계열이나 예체능, 공학 계열의 등록금은 문과 계열보다 최대 40% 정도 더 높습니다. 예, 지금 10여 년 동안 동결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물가 상승이 가팔라서 여기에 등록금까지 오르면 정말
학부모들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물론이고요. 맞습니다. 이 고등교육법을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에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 경우 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맞물려서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 등록금 인상률이 해마다 뭐 10%, 15% 이것 때문에 등록금 인상 반대 목소리가 이 큰 상황에서 이 대학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에 대해서 교육부도 당장 인상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14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찬반이 좀 맞서고 있는 게 이 등록금 인상 문제인데 인상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 떠올려보면 2009년 당시에 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었고 예. 요 전까지는 등록금 인상률이 10% 내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의 국가장학금도 도입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정부가 등록금 인상 규제를 푼다면 여기에 대한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 뭔가 당근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정부의 반도체학과 신설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수도권 대학 총장의 경우 85.7%가 찬성하고 14.3%만 반대한 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가 반대하고 7.1%만 찬성했습니다. 예. 네, 지방 사립대 입장에선 당장 학령 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대는 고사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방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고급 자원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수도권 대학의 입장입니다.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또 대학 총장들이 또 다른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학 총장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50%로 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상세히 한번 뜯어보면 수도권 총장들의 이 71.4%는 찬성했고 비수도권 총장 중에 59.6%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국공립대학 총장의 82.3%는 반대했고 사립대 총장의 57.1%는 또 찬성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 정책의 핵심은 설립 인허가권과 정원 조정권인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건데요. 또 지자체 간 격차가 다른 격차를 또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현재 정부의 지역 혁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좀 자주 많이 변하면서 5년지 대계 이런 말까지 참 나오는데 새 정부에서 이 대학 교육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 교육 문제가 사실 이걸 해도 욕을 먹고 저걸 해도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한 가지만 좀 찝자면 이 교육부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4,861만 원인데 거점 국립대 9곳은 평균 1,851만 원입니다. 서울대가 1인당 교육비를 거점 국립대보다 2.6배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네요. 네, 여기다가 서울대 이른바 9개 주요 사립대는 평균 2,149만 원입니다. 이게 거점 국립대보다 1인당 교육비를 사립대가 많이 쓰거든요. 네. 이 반면에 국내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대학이 이 사립 이공대학인 포항공대입니다. 무려 1인당 1억 원입니다. 또 특별법인인 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9,280만 원. 예. 사실 지역별로 설치된 과학기술원들이 다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이런 대학들은 입시 경쟁률도 높고 상당히 인원 충원에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이걸 보면 결국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2020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한 대학이 서울대고 그다음이 거점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입니다. 아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예. 이 서울의 사립대인데 오히려 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는 그 뒤를 잇고 있거든요. 결국 서울 사립대가 지방 국립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이 결정적으로 지역대학 살리기에 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부 예산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네. 의견이시군요. 최 기자님은요? 네,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은 어느 학과든지 학생 확보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확보에 좀 안달난 상황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 합격이 더 쉬워진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생은 지역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 둘 다 합격했을 때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서 더 많은 취업 진로의 기회를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정부에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교육부에 좀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될까요? 네, 이 교육부 차관도 참석했으니까요. 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 이천동의 고미술 거리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는 고미술과 인사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고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이천동 고미술거리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문화재 매매업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과거 우리 선인들이 사용한 민속품과 도자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대인에겐 생소한 조상들의 생필품이 가득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외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그야말로 우리 전통 문화를 경험하기 좋은 곳인데요. 그렇군요. 고미술과 인사하기 프로그램은 이런 고미술거리의 특색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전 먼저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에 가봤는데요. 다른 곳에선 쉽게 볼 수 없던 한복과 장신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무사복도 있고 기생옷도 있고 또 왕옷도 있고 많은 애들이 또 와가 한약도 하고 어른들도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아까 또 사진도 찍고 그래 갔습니다. 옷 입는 방법이라든지 아 왕이 이런 옷을 입구나 아 이렇게 장신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복이 우리 건데 자꾸 다른 나라 옷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날씬해서 홀레복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입을 수 있는 것도 한번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도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고미술 거리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구경 왔습니다. 일단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라 가지고 화려한 색깔이 제가 이렇게 잘 받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들고 이런 옷을 처음 입어보는데 입어볼 때 조금 불편했지만 잘 도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즐겁고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그 보기 특별한 보기 네. 힘든 그런 특별한 한복들이 있나 봐요. 네. 예, 저도 입어보고 싶네요. 이런 한복 체험 외에 또 다른 행사도 많이 진행됐다고요? 네, 한복 퍼레이드와 패션쇼도 열렸고요. 프로그램명에 걸맞게 고미술 상인에게 직접 고미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또 고미술품과 전통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벼룩시장도 열렸는데요. 저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고미술품을 구경해봤습니다. 시대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릇부터 찻잔, 액자, 액세서리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고미술품 판매자와 구경하는 시민과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진짜 오리지널 신라시대, 조선시대 화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카페나 이제 DP할 만한 70년대 근대사 이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유럽 150년 정도 된 황실 앤틱이나 황실 제품 그릇이나 요즘에 젊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게 섞어서 가져왔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예쁜 거, 저렴한 거 아무래도 뭐 아니면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니까
피규어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물품들 좀 보셨어요? 주로 앤틱 물건하고 저는 이제 화폐가 주 수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폐 좀 수집을 하기 위해 좀 구입했습니다. 모으는 걸 취미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0년이 조금 넘었어요. 화폐는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뭐 근대사 아니면 아예 고미술품들이 주류다 보니까 화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 마침 딱 한 10점 정도가 나왔길래 얼른 기회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주 좀 오시겠네요. 예, 주말마다 저녁에 여기 경매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녁에 열리는 주말 경매장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경매장도 열리는군요. 네. 자, 이렇게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고미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구경 가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고미술거리가 있는 이천동은 재개발과 도심재생 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큰 곳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미술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거리로 꾸준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민 이야기 이어서 더 들어보고요. 남구청 김성용 문화관광과장에게 프로그램에 관해 더 들어보시죠. 이천동 고미술거리가 점점 더 활성화를 좀 됐으면 좋겠고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발명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이죠. 그런데 저는 고미술품이나 음악이나 미술, 그림 이런 게 저는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에 살았을 때 물건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 당시 기억들부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이런 고미술품 보면서 어릴 때 기억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형제들과 재밌게 놀았던 시기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미술품 이거 자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단은 고미술과 인사기호 행사가 오늘 하루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7, 8월에 거쳐서 6회에 걸쳐서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 원래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에 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거쳐서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개최됩니다. 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내륙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70mm 정도 예상됩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